안녕하십니까. 무상일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9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미네소타 트윈즈의 경기로 포스트 시즌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 잭 그랜키, 미네소타 트윈즈 마에다 겐타가 선발로 나와서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미네소타는 그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영입한 3루수 조시 도널드슨이 이번 와일드카드 시리즈에는 뛸 수가 없습니다. 장단지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제 와일드카드 시리즈 이제 4경기 시작되고,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30일 날은 무려 8경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번 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8경기에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데요. 같은 지금 맞대결하는 팀 중에서 한번 대결한 팀은 템파베이 레이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뿐이 없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같은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7경기는 지구가 달라서 2020 시즌에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일 날 경기할 4번 시드의 샌디에고 파드레스하고 5번 시드 센트루이스 카디널스 경우 처음 맞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어떤 타자와도 대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이 타자들하고 투수하고 처음 만나잖아요. 그럼 투수가 조금 유리합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타자들이 김광현 선수의 취향을 파악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비디오 보고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한번 대결했으면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한 번도 대결을 해보지 않으니까 전부 비디오 분석을 해야 될 테고, 그다음 뭐 물론 김광현 선수도 비디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김광현 선수는 이 샌디에고 파드레스 페코팍을 처음 밟습니다. 그 한국 국가대표팀 그때 이제 그 프로 선수들이 출전한 2009년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샌디에고 파드레스 홈구장인 페코팍에서 열렸는데, 그때 김광현 선수는 한국 대표팀에 뽑히질 못했습니다. 유현진 선수는 그때 국가대표로 페코팍에 왔었죠.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 시간에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의 선발 투수를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훈련 중인데요. 그 디넬슨 라메 선수, 이 선수 공 100마일씩 던지는 선수예요. 이 선수하고 마이크 클레벤저 영입한 선수가 부상이어갖고 이 선수 훈련하는 상태 보고 나서 이 선발 투수를 공개를 한다고 그래갖고 아직 이 시간까지 샌디에고는 1차전에 누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라멧이 이두근 부상이고 클레빈저는 팔꿈치가 조금 좋지 않아요. 아마 클레빈저는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탈락하면은 2020 시즌은 끝나는 거죠. 근데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올 시즌에 가장 익사이팅한 팀이고 정말 오래간만에 이 포스트 시즌에 올라왔는데, 라멧과 클레빈저가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를 못한다면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기는 건 틀림없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하고 템파베이 레이스의 1차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1차전 선발로 이제 맷 슈메이커,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 레이스가 블랙 스넬인데요. 이번 이 템파베이 레이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를 미국 현지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템파베이가 그만큼 전력이 좋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모든 전력에서 열세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템파베이 레이스의 와일드카드 시리즈의 가장 큰 뉴스는, 미국 현지 뉴스는 왜 에이스 유현진을 2차전 선발로 내세우느냐 이거예요. 꼭 모든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찰리 몬토요 감독이 이제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조적이고 뭐 스트래티직하게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3연전에서는 2승이 목표다. 우리가 에이스가 중간에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이치에 맞는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를 2차전에 내는 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다는 겁니다. 우리 불펜은 완전히 쉬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미국 언론들은 일단 몬토요 감독이 이 말을 존중해 줍니다. 왜냐면 결과는 아직 모르니까요. 뭐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결과가 얘기해 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기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MLB.com 기자가 SNS에다가 포스팅을 한 게 이거예요. 유현진을 1차전 선발로 세워야 하는 이유는 800만 가지라고 주장할 수 있다. One could argue there are 80 million reasons to start Ryu in game 1이에요. 자, 몬토요 감독은 이제 그 1차전에 유현진 선수를 선택하지 않은 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비판한 건데요. 8만 가지는 제가 8만 가지라고 그랬는데 8천만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80 밀리언인데 8천만 가지라고 한 이유는 연봉 8천만 달러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차전 선발로 나와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유현진 선수가 2차전에 선발로 나서는 이유는 그 9월 24일 날 양키스전에 7이닝 100회 투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몬토요 감독이 그 하루 더 엑스트라 데이 휴식을 준 겁니다. 그렇지만 유현진 선수가 그동안에 그 휴식을 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정상적인 4일 휴식 후 등판, 5일 휴식 후 등판하면 4일 휴식 후의 등판이 성적으로는 더 좋아요. 그렇지만 왜 이 선택을 했겠습니까? 지난 양키스전에 과다한 투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국내 언론에서는 이 경기 전에 코칭 스태프하고 유현진이 그 정상적인 투구를 하자 그랬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투구는요, 6이닝. 그 정도가 정상적인 투구입니다. 그리고 최대 90개 공 밑에서 끊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정규 시즌 마지막에 에이스 투수가 7이닝, 최다 이닝을 던지고 최다 투구 100개를 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에서는 다음에 포스트 시즌에 나가는 팀은 그 에이스가 다승이나 뭐 평균 자책점이나 삼진 기록이 걸려있지 않는 한은 다 투구수, 투구 이닝을 조절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유현진 선수가 양키스전에 100개 투구나 하고 나서 리를 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를 쏘는 뭐냐면 결국 어깨가 좀 뻣뻣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뭐 트레이너랑 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더 휴식을 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전에 지금 나가게 된 건데 뭐 이 찰리 몬토요 감독이 선택이 우리는 결과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사실 투구수가 많아서 하루 더 휴식을 줬다고 그러면은 몬토요 감독도 그렇고 피투와 투수 코치도 잘못된 판단이었잖아요. 왜 마지막 경기에서 그렇게 많은 투구를 하게 만드냐고 질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스트래티직하다는 전략적인 이유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 MLB 네트워크요. 시즌 끝나고 나서 9월 27일 날 시즌 끝나고 나서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 후보를 5명을 자기네들이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뭐 물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셰인 비버가 받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투수 상관왕을 했는데 여기 보면 셰인 비버, 양키스 게리 콜, 시카고 화이트삭스 댈러스 카이클, 미네소타 트윈스 마에다 겐타, 그다음에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현진 선수입니다. 이 가운데 1차전 지금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 선발이 아닌 투수는 달라스 카이클과 유현진이에요. 근데 달라스 카이클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에는 루카스 지오리토 2020 시즌 노히트 노런을 한 투수가 있잖아요. 일본 투수가 있어요. 카이클이 잘 던져서 기록상으로는 사이 영상 후보지만 화이트삭스의 일본 투수는 무조건 지오리토예요. 그러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일본 투수는 누구예요? 유현진입니다. 그럼 유현진 선수가 다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뭐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2차전 선발 투수를 비교를 해보면 유현진 선수하고 이 타일러 글래스노 공 굉장히 빠른 투수죠. 구종은 유현진 선수가 뭐 아시다시피 포싱 페스티벌, 체인지업, 커러, 커브 이거 네 가지가 이제 주요 레파토리고 타일러 글래스노는 이 포심, 커브, 체인지업입니다. 주무기는
유현진 선수는 체인지업이죠. 80마일대. 그리고 이 글래스노는 포심입니다. 97마일이 평균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156km를 던지는데요. 평균. 올 시즌 성적 유현진 선수 5승 2패 평균 자책점 2.69. 글래스노 5승 1패 4.08. 삼진 유현진 72개, 글래스노 91개. 볼넷 유현진 선수 17개, 글래스노 22개. WHIP 이닝당 안타하고 볼넷 허용 유현진 1.15, 타일러 글래스노 1.13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비슷하죠. 그리고 팀을 상대했을 때니까 유현진 선수가 올 시즌에 처음 템파베이 타자들과 상대를 했지 않습니까? 56타수 10안타예요. 피안타율이 2할 5리입니다. Not bad. 타일러 글래스노는 더 좋아요. 이 토론토 타자들과의 상대에서 63타수 13안타, 피안타율이 1.36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올 시즌 이제 템파베이에 처음 타자들 상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샌디에고에서 이적한 선수, 트레이드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니엘 마거하고 헌터 램프로만 12타수 1안타, 18타수 3안타. 뭐 이 선수들도 다 피안타율은 좋지 않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템파베이의 가장 핵심 타자는 그 브랜든 로우 아니에요? 브랜든 로우도 지난 두 경기에서 2타수 무안타를 기록했고 홈런은 스스고 요시모토 선수가 유현진 선수로부터 딱 한 개를 뽑았습니다. 아무튼 2차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였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상열의 월드스포츠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